It's gotta stop. We're gonna lose everything. 글쎄요. 너무 답답해서 그렇겠죠. 저는 요즘 코로나 관련 강연을 하면 이런 얘기로 제 강연을 시작합니다. 대개 강연을 해보면 강연 중에 질문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라 그래도 질문들을 잘 안 하시는 게 보통인데 강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저쪽에서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이 코로나 이것도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반가웠다라고 제가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긴 한데 솔직히 반가웠어요. 저도 대중강연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때로는 겁을 주는 형식으로 여러분 이러다가 자칫하면 우리 다 멸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십몇 년 동안 떠들었는데 떠들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다른 분들은 별 볼 일 없이 사세요. 그냥 아무리 위험하다 별의별 증거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코로나에 대한 강연을 제가 시작한 첫 강연에 강연을 시작해서 10분도 안 됐을 상황에서 이 재앙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라고 묻는데 반갑더라고요. 모르시는 건 아니구나. 그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같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를 보여줘 가면서 설득하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뭐 설득당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표정들을 쓰고 이렇게 있으면 답답하죠. 잡아서 흔들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정말 아무리 우리가 온갖 증거를 다 들이대고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심각한 줄 모르고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마 그래서 이분들이 나선 것 같네요. 시위를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심하게 부상을 잃거나 이런 일도 뭐 이미 세계 곳곳에서 참 많이 벌어졌고요. 더 심각한 건 환경운동의 핵심 인물,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암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골드만 Environmental Award라는 게 있거든요. 세계에 지금 그 골드만 상을 받으신 환경운동가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제법 여럿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의 그런 시위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람들 또는 조직 또는 정부 이런 곳에서 아마도 조직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겠죠. 수사 과정을 다 지켜보거나 결론이 확실하게 법정에서 났다는 의미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들 생각에는 멀쩡하게 운동하고 그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 수 있나, 제거당한 게 아니겠느냐. 환경 문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많은 일들은 비교적 요인이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근데 이제 환경은 이게 뭐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과격한 시위에 나서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 자체가 그 문제를 100% 파악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4대강 문제를 놓고 일부 과학자들의 의견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의견과 또 다르잖아요. 이걸 하면 이게 벌어진다 하는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는 정부든 기업이든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느 한쪽의 논리를 채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너희는 틀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많은 환경 시위는 그들이 결정한 그 정책 그대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좀 더 주의 깊게 이 문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환경 시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입지 않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환경운동가들도 자동차 몰고 다니고요. 난방도 하고 때로는 냉방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냉장고도 하나쯤은 있는 거고.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게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좀 더 조신하게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최근에 EBS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위대한 수업이라는 세계적인 인물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는 참 좋더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봤는데 최근에 제인 구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구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구달 선생님이 하신 어떤 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It's stories that reach the heart. There's no point arguing with the head of some of these obstinate people. 저는 구달 선생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이앤 포시가 생각이 났어요. 영장류 학계의 이른바 3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이거든요. 침팬지 연구에는 제인 구달 박사님, 그리고 오랑우탕 연구에는 비르테 갈디카스, 그리고 고릴라 연구에는 다이앤 포시. 근데 그 다이앤 포시라는 분은 제인 구달 선생님하고 느낌이 참 다른 분이셨어요. 구달 선생님은 참 온화한 편이고 숲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대개 남성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이런 이미지가 담배 피고 위스키 팍 입에 털어놓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다이앤 포시는 좀 그런 분위기에 좀 독특한 여성이었는데 그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현지인들과의 그리고 현지의 당국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거든요. 뭐 저도 열대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고 지금도 제 연구팀이 긴팔 원숭이 연구하러 지금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에 가 있는데 늘 지역민들하고도 잘 소통해야 되고 공원 당국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근처에 있는 대학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그런데 다이앤 포시는 상당히 공격적인 분이셨어요. 협의를 하기보다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계속 질타하고 가르치려 덤벼들고 막 이래가지고 참 힘들게 지내셨던 거예요. 디지트라는 수컷 고릴라가 있었거든요. 디지트의 사체를 어느 날 발견하고 그 앞에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그 밀렵꾼들이 자꾸 고릴라를 잡아가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뭐 다이앤 포시가 굉장히 그 밀렵꾼들을 막 색출해내고 다투고 이러던 와중이었는데 어느 날 밀렵꾼들이 다이앤 포시가 특별히 아끼는 그 디지트라는 수컷 고릴라를 죽이고 사체를 정말 끔찍하게 유기한 상태로 다이앤 포시가 이제 지내고 있는 그 앞에다 갖다가 일부러 시위하듯이 던져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이앤 포시는 거의 뭐 전쟁을 선포한 거죠. 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게도 밀렵꾼들의 손에 다이앤 포시도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참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결국은 이번에 제인 구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위대한 수업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떤 방법이 옳고 그르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칫 이런 환경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온화하게 일을 꾸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 환경운동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어쩌면 제인 구달 박사님은 지금 이 고령까지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언뜻 보면 조용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전 세계 그런 운동들을 견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격렬한 시위가 그만큼의 도움이
언제나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것 좀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생명다양성재단을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왜냐면 뭐 저야 제잉달 박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재단을 만들면서 선언했어요. 우리는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지 전형적인 의미의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제 생각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거예요.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히는 단체에는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중심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단체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시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슈를 정확하게 선점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후원을 하죠. 많은 동물단체들에서 저한테 그런 충고를 많이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 지금 불쌍한 어떤 동물을 우리가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대표인 저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제법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요. 조용히 그러나 온화하게 끈질기게 저희가 이제 한 10년 이렇게 버텼더니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나섰을까. 사실은 과학자들은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똑같은 문제를 두고 지금 초를 다투면서 실험실에서 실험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남보다 하루라도 빨리 실험이 끝나고 그걸 논문으로 써서 좋은 곳에 발표해야 언젠가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의 세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으로 저렇게 나섰다 하는 건 정말 심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길바닥에까지 나간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제 강연을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점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반대 진영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저를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지만 저희 과학자들도 이런 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자꾸 상황이 치닫고 있네요. 저는 뭐 강연에서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도 아무도 변명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미 왔다. 참 나 진짜 말하기 싫은데 그 순간이 오면 내가 뭐라 그랬냐 이따구 소리 할까봐, 이런 찌질한 소리 할까봐 되게 걱정스럽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강연 중에 종종 합니다. 재미님들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우리끼리는 마음이 잘 통하니까 구태여 우리 채널에서 으아 막 이런 짓 안 해도 뭐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고요. 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또 댓글에다가 막 야단도 치시긴 하시던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주변에 자꾸 알려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해하면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행동에 옮겨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거 심각한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러고 그냥 있을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종종 드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유튜브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